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2026년 2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이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카페와 SNS에서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또 속는 거 아니야? 익숙한 대자보네. 이번에도 끝까지 못 잡을 거야.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7%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98.5%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아직 초반전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벌써 과거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반대로 하면 돈 번다. 주제 나오면 더 오른다. 어차피 못 잡는다. 역설적입니다. 정부가 강경할수록 시장은 더 확신합니다.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번은 정말 다를까요? 문재인 정부는 23번의 대책을 내놓고 23전 23패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87% 급등했고 6억 이하 아파트는 62.68%에서 14.93%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7개월 만에 3번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9.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 10.15 안정화 대책. 문재인 정부 전체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아니면 과거를 학습한 걸까요? 지금부터 숫자와 데이터로 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1장 문재인 시즌2 시장의 불안한 반응.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카페는 시끄러웠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문재인 시즌2. 이번에도 집값 못 잡을 겁니다. 과거가 증명합니다. 정부 말 반대로 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냉소와 불신이 가득한 댓글들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학습된 반응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시장은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수록 집값은 오른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2017년 8월 2일 문재인 정부 첫 강력 대책이 나왔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장 반응은 집값이 올랐습니다. 2018년 9월 13일 대책, 2019년 12월 16일 대책, 2020년 7월 10일 대책. 매번 이번이 진짜다라고 했지만 매번 집값은 올랐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 원대였습니다. 2021년 6월 4년 만에 10억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단 3년 만에 6억에서 10억으로 올랐습니다. 87% 상승입니다. 그리고 2025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2024년 6.27%에서 2025년 16.98%로 확대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6월 27일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출 규제를 모두 합친 것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9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월보다 0.58% 올랐습니다. 특히 성동구 1.49%, 송파구 1.35%, 용산구 1.10%, 마포구 1.27% 등 한강벨트 집값이 1%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망국적 투기 반드시 잡겠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또 그 말이네요.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시장은 이미 과거 기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똑같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를까요? 2장 숫자로 보는 현재 상황.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정부를 숫자로 비교해 봅시다. 문재인 정부 5년 서울 아파트 상승률 98.5%, 나무위키 자료 87%, 전국 아파트 상승률 62%, 6억 이하 서울 아파트 62.68%에서 14.93%, 부동산 대책 횟수 23번, 이재명 정부 7개월, 서울 아파트 상승률 약 7%, 전국 평균 상승률 7.23%, 2025년 기준 부동산 대책 횟수 3번.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평가하기에는 이릅니다. 하지만 그래프 모양은 닮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 2017년 6월 첫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간 약 10%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초 2025년 6월 첫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7개월 만에 약 7% 상승했습니다. 연 환산하면 12%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보다 더 빠릅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는 부동산 문제로 민심 위반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와 유사한 상황으로 이재명 대통령 또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와 정책 역량을 다시 시험받고 있다. 여론조사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7%에 달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불만입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두 정부는 정말 같을까요? 3장 말폭탄과 심리전. 두 정부 모두 말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발언. 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은 나의 자신 있는 분야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집값 잡으면 피자 쏜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발언.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망국적 투기 반드시 잡겠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둘 다 강경합니다. 둘 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메신저를 분산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등이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독점합니다. SNS를 통해 직접, 즉각,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직설 화법은 유례가 없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그건 후보 시절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입니다. 버티는 사람들, 세금이 더 비싸도 괜찮으신가요?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정부 모두 기세로 시장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부 모두 실패했거나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말이 아니라 실행을 봅니다. 그리고 과거 경험을 학습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3번이나 이번이 진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집값은 올랐습니다. 결국 시장은 정부의 말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을까요? 사장. 가장 강력한 무기, 대출 규제. 두 정부 모두 대출 규제를 핵심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019년 12월 16일 대책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9억 원 초과금에 LTV 20%로 제한, 서울 거래량 80% 급감. 나무위키에 따르면 이 규제 이후 서울의 거래량은 80% 가까이 급감했으나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6월 27일과 10월 15일 대책,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15억 원 초과주택 4억 원, 25억 초과 2억 원, 규제지역 LTV 40%, 갭투자 전면 금지, 월세대출, DSR 반영. 경향신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속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 차인 2019년에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1년 차부터 강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움직였을까요?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학습했습니다. 초반에 약하게 하면 시장이 만만하게 본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속도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LTVDTI 규제의 효과는 40개월 이후에야 통계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2028년쯤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과의 심리전입니다. 5장. 공급은 늘 강조했다. 두 정부 모두 공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23번 중 주제 14회 언급, 공급 36회 언급, 2020년 8월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계획 발표. 하지만 실행 부족 논란. 이창모 한양대 교수는 논문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며 규제 위주의 정책을 이어갔다. 시장에선 지속적으로 공급책을 원했으나 정부는 서운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며 규제 위주 정책을 고집했다. 이재명 정부 2030년까지 135만 호 공급 계획, 도심 6만 호 추가 97 대책, LH 직접 시행으로 공급 속도 향상. 하지만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35만 호 계획을 자세히 보면 과거 공급 예정지와 상당수 중복됩니다. KB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공급 계획 중 약 40%는 이미 윤석열 정부 시절 계획됐던 곳과 겹친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공급이 아니라 기존 계획을 재포장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공급은 시간이 걸립니다. 신도시 개발은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2026년 서울 입주 물량은 2025년에 13.6%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착공 실적은 예년 평균의 40%에 그쳤습니다. 결국 계획은 있다. 하지만 실행이 문제다. 6장. 임대료 중심, 대매매가 중심. 두 정부의 가장 큰 철학적 차이는 접근 방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목적 임대료 안정 전략,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전환, 세제 혜택 제공으로 임대시장 안정도모. 결과는 갭투자 논란과 전세 사기 문제가 터졌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갭투자 도구로 악용됐습니다. 전세금을 받아 다시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가 급등하고 심지어 전세를 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21년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다주택자 규제, 명확, 목적, 매매가 억제 전략, 당근 없이 채찍만, 갭투자 전면 금지, 실거주 의무 강화. 나무위키에 따르면 6.27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주택자는 주담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대사업자가 되면 혜택을 줄게. 당근. 이재명 정부, 다주택자는 무조건 규제, 채찍. 문재인 정부, 임대료를 안정시키겠다. 이재명 정부, 보유 자체를 억제하겠다. 접근 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임대 보호와 보유 억제. 과연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일까요? 최장.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 세금. 가장 큰 변수는 세금입니다. 문재인 정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종 모두 강화,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 양도세 중과 2주택은 플러스 10%포인트, 3주택은 플러스 20%포인트. 결과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텼습니다. 어차피 팔면 세금 폭탄이니까 안 판다. 자녀 친척 명의로 증여한다.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강화는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역설을 낳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현재 세제 강화는 아직 보류. 하지만 최근 SNS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볼리마켓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보는 변수,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 가입 비율, 가격 비준표 조정 가능성. 이재명 정부는 10월 15일 대책 발표 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습니다. 세금 카드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접은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학습한 이재명 정부는 세금 카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압니다. 언젠가는 세금 카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너무 빨리 꺼내면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습니다. 너무 늦게 꺼내면 집값이 이미 폭등한 후입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는 언제 세금 카드를 꺼낼까요? 8장. 결론 비슷하지만 다른 싸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공통점, 강경 발언, 강력한 대출 규제, 공급 강투기 수요 억제. 차이점, 규제 속도, 문재인 집권 3년 차와 이재명 집권 1년 차. 정책 철학, 임대료 안정, 문재인화 보유 억제, 이재명. 세제 접근 즉시 강화 문재인와 신중 보류 이재명. 메시지 전달 분산 문재인와 대통령 직접 이재명.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성공할까요? 최대 변수 4가지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향방, 미국 연준 정책, 가계부채 부담, 경기 상황, 경기 침체 벌스 회복, 고용시장, 소득 증가율, 공급 실행력, 2026년 입주 물량 급감 예정, 공사비 급등 문제, 재건축 재개발 착공 지역, 2년에서 3년 뒤 데이터 LTV, DTI 후과는 40개월 이후, 13습집 5만 호 공급은 5년에서 7년 소요, 장기전 전문가 평가. CEO 뉴스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 조정 압력을 만들고 있지만 구조적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말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넘어 하락을 위해 용기 낸 것을 시장이 이해할 것이다. 단기에는 조속한 안정화, 중장기에는 결국 거래 규제 후 보유세 증가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고합니다. 인위적으로 억누른 효과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과거 사례처럼 거래량은 급감해도 신규 거래 물건의 가격 변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하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속도, 철학, 방식이 다릅니다. 하지만 시장과의 싸움 구조는 같습니다. 결과는 2년에서 3년 뒤 숫자가 말해줄 것입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입니다. 하지만 시장도 말합니다. 정부 발표 반대로 하면 돈 번다. 누가 이길까요? 문재인 정부는 졌습니다. 23전 23패, 서울 집값 87% 급등. 이재명 정부는 아직 모릅니다. 집권 7개월, 3번의 대책, 서울 집값 7% 상승. 공통점은 강경 발언, 강력한 대출 규제, 공급 강조입니다. 차이점은 속도, 철학, 세제 접근 방식입니다. 최대 변수는 금리, 경기, 공급 실행력, 그리고 시간입니다. 결과는 23년 뒤 숫자가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시장은 정부의 빈틈을 찾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시장의 기대를 깨려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영원한 싸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동산 정책의